자, 58페이지 2장이고요. 구름과 강수에서 처음에 이제 수증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대기 중에는 수증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류권 안에는 수증기가 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비가 내리고 또 이제 증발돼서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차겠죠. 그래서 그런 수증기 말하는 거고요.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라는 일단 용어부터 볼게요. 포화라는 꽉 찬 걸 말하는 거고 보통 100%. 그 다음에 불포화는 덜 찬 거를 말하는 거고 100% 미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돼 있는데요. 우리가 공기가 있지만 공기의 대부분은 질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질소가 78%, 산소가 21%예요. 그지? 그 다음에 아르곤이 0.9%,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0.03%. 나머지가 수증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공기 안에 수증기를 담글 수 있는, 담아둘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작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한정 수증기가 가득 찰 수는 없거든요. 공기 어느 정도 안에서 수증기가 찰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정해져 있는데 그건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그래서 어떤 기온에서 어떤 특정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을 때 그래서 공기가 담아둘 수 있는 수증기만큼 가득 찼을 때를 포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100%를 꽉 찼을 때 예를 들면 물 그릇이 있어요. 이런 물 그릇이 있어. 근데 물이 이 그릇에 꽉 차 있을 때를 포화라고 해요. 포화되었다. 그 다음에 물그릇보다 적게 돼 있을 때를 불포화라고 해요. 그러면 불포화된 물을 채우면은 포화 상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지만 불포화, 포화도 있으면은 넘어가는 것도 있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넘치는 거, 이거는 과포화라고 해요. 배우진 않고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포화 상태는 그냥 가득 찬 100%가 되겠고요. 100% 수증기야. 얘는요, 이제 100% 미만이죠. 그러니까 0에서 100%까지 미만을 말하는 거고요. 과포화되면요, 요 넘치는 부분은 100%까지는 수증기고 넘치는 부분 있잖아요. 100을 넘어서는 부분은 물방울로 응결이 돼요. 그래서 액화돼요. 어쨌건. 그래서 요 개념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나중에 가서 배우실 거고 우리는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 2학년 때 보시면 그 석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재결정 석출 배우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녹아 있다가 어떤 온도 하에서 이제 재결정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고체화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은 이제 그래서 포화 상태는 이제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고요. 불포화 상태는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그 정도만 개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1번 한번 볼게요. 물이 담긴 그릇을 밀폐된 곳에 둘 때 포화 상태가 되는 과정이 되어 있는데요. 공기가 이제 드나들지 않아요.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요. 왼쪽에는 불포화 상태고 오른쪽에는 포화 상태라고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물그릇을 두고 그 위에다가 수조를 덮어버리면은 이제 계속해서 증발이 되겠죠, 그치? 네, 증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태는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불포화 상태 보시면요,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 수가 그래서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 분자 수보다 많다고 되겠죠. 그러니까 증발하는 양이 응결하는 양보다 많을 때는 이제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공기가 출입하지 않으니까 여기 밀폐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공기가 수증기가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꽉 차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꽉 차면요, 거기가 이제 수조 안이 뿌옇게 변하면서 이제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보통 뿌옇게 되면은 수증기 가득 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멈춰 있는 건 아니고요,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아지는 때가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응결은 물방울이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 수와 공기에서 물 속으로 들어가는 물 분자 수가 같아진 때를 이제 포화 상태라고 해요. 멈춰 있는 건 아니고요. 증발하는 것과 물방울이 되는 게 이제 다시 같아지는 때가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이제 볼게요. 포화 수증기량 돼 있는데요.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여기 1kg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단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기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화되어 있는 수증기량을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수증기량은 굉장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공기 1kg 중에
그램, 굉장히 미세한 그램으로 들어있어요. 뭐 예를 들면 20g, 15g 이런 식으로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많이 보실 텐데 Y축은 이제 수증기량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그램 퍼 킬로그램, 공기 1kg 중에 들어있는 그램으로 따지는 거고요. 이제 X축 같은 경우는 온도가 되겠어요. 도씨가 되겠고, 그래서 보통은 포화 수증기랑 곡선 이렇게 이제 우상향 하는데 정비례하지 않고 점점 커지는 곡선을 보게 될 거예요. 우상향 하되 이제 곡선으로 커지는 걸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에요.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곡선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 곡선상에서는 포화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공간은 우리가 불포화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가 과포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안 배워도 되고 여기가 이제 어떤 A점에 어떤 온도에서 현재 수증기량이 A만큼 있다라고 쳤을 때 얘는 불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불포화 상태인 A인 공기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수직으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A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서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닿게 하면은 포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조건은 온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온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냉각 조건이에요. 공기가 차갑게 식으면은 이제 물방울이 이제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각. 두 번째는 수증기를 직접 공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비가 오기 전에 조금 흐려지면서 구름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수증기가 좀 많아지겠죠. 그죠? 그런 경우. 그래서 수증기를 공급하는 경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고 어떤 지점 A라는 지점에서 A라는 공기가 있을 때 불포화되어 있어. 그러면은 이 공기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수직으로 이동하거나. 수평으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온도를 낮추는 냉각. 그리고 두 번째 수직으로 올리는 조건은 수증기를 직접 공급하거나. 아시겠죠?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는 걸 말하는 거고, 냉각 조건은 날씨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온이 떨어지는 거. 책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번 포화 수증기량 돼 있는데요. 포화 상태의 공기 1kg 들어있는 수증기량으로 정의를 했었고요.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온이에요.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말씀드렸지만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곡선을 보여요. 자, 두 번째 공기의 포화 상태 판단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현재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을 때는 포화 상태라고 그랬죠.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을 때를 포화 상태, 나머지 아래쪽에 있는 곳에,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높을 때는 이제 불포화 상태라고 하고요. 실제 수증기량하는 거는 A라는 공기가 있을 때 요 Y 좌표를 읽으시면 돼요. 요 점. 요 점이 현재의 혹은 실제의 수증기량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20도시다. 그러면 A라는 공기는 20도시에서 현재 예를 들면 뭐 10만큼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A라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일까라고 물으면요, 이렇게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A라는 공기가 20도시일 때는 실제 현재 수증기량은 10이라고 쳤을 때 포화 수증기량은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20이라고 쳐요. 그러면 현재 원래는 20도시에서 A라는 지점에서는 20도시에서 20만큼을 담을 수 있는데 현재 10밖에 없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포화 상태니까 기온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수증기를 더 공급해서 포화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요 내용이 바로 뒤에 나오는 상대습도와 관련된 거니까 미리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밑에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 해석을 볼게요. 그래서 일단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있는 점 A, B를 보세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15도시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고요. A라는 공기는 현재 10.6 정도 되는데 포화 수증기도 10.6이고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도 10.6인 거예요. 그죠?
B 같은 공기는요 25도씨에서 B는 20만큼의 포화 수증기량을 가지고요. 그리고 현재도 20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포화되어 있다. C는요 25도씨에서 현재 10.6만큼만 수증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C라는 공기는 25도씨가 되면 포화 수증기가 20g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g 중에 아직은 10.6만 있는 거니까 불포화된 거죠. 그죠? 더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공기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A라는 지점으로 기온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B라는 지점으로 수증기를 더 공급하거나 해서 포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기온을 낮추는 거, 냉각 조건.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는 조건은 수증기를 공급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게 이제 3번이에요.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기온을 낮추거나 밑줄 하세요. 두 번째,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그래서 3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기온을 낮추거나 수증기를 어느 정도 그 차이만큼을 더 공급해 주면 되겠죠. 예를 들면 C라는 지점에서 A라는 지점으로 포화시키려면 기온을 25도씨에서 15도씨니까 10도씨만큼 낮추면 되겠죠. 그런데 C라는 지점을 B만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 20에서 실제 수증기량 10.6을 빼주면 9.4 정도가 되죠. 9.4g의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3번 한번 볼게요. 이제 이슬점부터는 이제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이슬점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슬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슬이라는 건요 새벽에 이제 잎 같은데 나뭇잎 같은데 이제 물방울이 맺히는 걸 이슬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슬인데 그래서 이슬점이라는 거는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를 이제 이슬점이라고 하고요. 우리 과학에서는 물방울이 맺히는 거를 액화 또는 응결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응결 보시면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고요. 상태 변화로 치면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액화 현상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요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꼭 응결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2단원에서는 이제 액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를 응결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슬점은요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를 말해요. 그래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슬이 맺히는 온도라고 하죠. 보통 이슬점도 용어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보통은 이제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여기서 1번 조건이 해당돼요. 기온이 낮아져서 이제 포화 수증기 닿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100% 수증기가 100%된 거잖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왼쪽 영역으로 오면 과포화예요. 과포화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딱 넘어서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물방울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가 25도고 책에 있는 것처럼 25도고 여기가 15도다. 그러면은 요 15도씨가 되면은 A라는 공기는 이제 15도씨 아래쪽에서는 물방울을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슬점이에요. 그래서 A라는 공기의 이슬점은 어떻게 한다? 왼쪽으로 수평 이동해서 이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에 닿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만 시키면 돼요. 왼쪽 포화 수증기량 닿는 그 지점에서의 온도가 이슬점이에요. 이게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랑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기 좀 단원이 2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여기 수증기 파트예요. 그래서 이슬점이라는 거는 어떤 공기를 냉각시켰을 때 물방울로 응결되는 온도고 그래프상에서는 어떤 불포화된 공기를 포화시켰을 때의 온도를 말한다. 아시겠죠? 자, 3번은요. 이슬점의 변화 요인은 실제 수증기량이 되겠고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여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세요. 그러니까 기온이랑 상관없이요. 수증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A라는 공기가 있고 B라는 공기가 있어요. 같은 25도씨라고 칠게요. 자, A는 예를 들면은 여기가 10 정도 있고요. B는 한 15 정도 있다고 칠게요. 보시면 A하고 B는 기온이 같아요. 그치? 그런데 왼쪽으로 이동했을 때
포화 수증기랑 곡선과 만났을 때 온도가 달라요. 여긴 예를 들면 20도씨라고 치자. A는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이슬점이 15도씨고 B는 20도씨예요. 그 차이는 실제 수증기량 때문이에요. 실제 수증기량은 A는 10만큼 있었고 B는 15만큼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온도랑 상관없고 이슬점을 결정시키는 거는 수증기량이다. 됐죠? 만약에 여기 C라는 점이 있어요. C라는 지점은 온도가 예를 들면은 뭐 한 30도씨라고 쳐요. 30도씨인데 얘가 수증기량이 10이야. 얘를 물방울에 맺히기 시작하는 건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얘는 어디서 만나요? A하고 같은 지점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A건 C건 실제 수증기량 혹은 현재 수증기량이 같으니까 이슬점도 같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슬점을 결정하는 거는 온도가 아니에요. 실제 수증기량이다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3번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슬점의 변화 요인은 온도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 알겠죠? 4번은요, 응결량이고요. 공기가 냉각되어서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서 응결되는 물의 양인데 밑줄을 해 놓으시고요. 얘가 A라는 공기가 10만큼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점이 이제 15도씨였어. 요 밑으로 계속해서 이제 새벽이 되면서 온도가 쭉 떨어지겠죠. 이렇게 쭉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얘가 한 5도씨까지 떨어졌어. 5도씨에서는 포화 수증기가 여기가 한 2라고 칠게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지금 10만큼 있었는데 지금 5도씨까지 떨어지니까 이만큼으로 줄어들잖아요. 그치? 공기가 담을 수 있는 수증기가 2까지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차이가 물방울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이 이제 물방울로 응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슬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파리 같은 데에다가 요만큼의 이제 물방울이 수증기가 응결이 돼가지고 물방울 응결이 되면서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응결량이에요. 응결량. 특정 온도만큼 쭉 내렸을 때 그 온도에서의 이제 포화 수증기를 찾아가지고 그 차이만큼을 빼준다. 이거 조금 어렵죠? 4번은. 문제 풀다 보면 좀 비슷해질 거고요. 그래서 응결량은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찾아가지고 빼주면 돼요. 그래프로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 밑에 보시면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 이슬점과 응결량의 해석에서는요, A라는 지점은 지금 불포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냉각시켜서 A-에 나오면요, 이슬점이 이제 20도씨가 됐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서 10도씨까지 온도를 더 낮췄어. 그러면 이제 A2-가 되면요, A2-에서는 이제 14.7만큼이 현재 있었는데 A2-에서의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 7.6이야. 그러면은 응결되는 거는 14.7에서 7.6을 빼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7.1만큼이 응결되더라라는 내용이거든요. 좀 처음에 볼 때는 무슨 말인지 하겠지만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거고, 문제로 푸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 오른쪽에 보시면요, A 공기의 이슬점인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이슬점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점이 의미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응결되기 시작하는 온도가 되겠죠. 응결 온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액화되는 온도가 되겠죠. 기체가 액체로 액화되는 혹은 물방울이 응결되는 온도가 되겠고요.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된 상태가 되었을 때 온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과 만났을 때 수증기량과 만나는 지점의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온도 여기 이슬점에다가 뭐 이렇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슬점이 의미하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같은 내용이긴 하죠, 그렇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이슬점을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다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과 만나는 지점의 온도가 이슬점이다. 불포화에서 포화가 됐을 때, 불포화 공기가 포화가 됐을 때의 온도가 이슬점이다.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을 때의 온도가 이슬점이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포화 상태가 됐을 때의 온도,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과 만났을 때의 온도,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제 은결이라는 건요 물방울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름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경 꼈을 때 여기 맺히잖아요, 그지? 요게 이제 은결되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지? 김?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이슬, 이파리에 맺히는 이슬,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구름과 비슷하게 이제 안개거든요. 그 다음에 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방울이 맺혀서 생기는 현상이고 이게 은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계의 현상, 이슬, 그 다음에 구름과 비슷한 안개, 그 다음에 김 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전자를 물에 끓이면요, 물을 끓여.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요 막 끓였을 때 요 부분은 되게 투명하거든요. 여기는 기체야. 그런데 기체의 입자가 굉장히 작고 가볍다 보니까 이제 바로 식어버려요. 왜냐면 물은 100도씨에서 끓잖아. 그런데 상온에 나오면은 바로 그냥 뭐 15도, 20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바로 식어버려. 식으면서 바로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면서 하얗게 보이거든요. 이게 김이에요.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김은 물방울들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안개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오른쪽 이제 플러스 강의 4번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은결이라는 예, 김서린 안경, 그 다음에 새벽에 풀잎에 맺힌 이슬, 그 다음에 차가운 캠 표면에 맺힌 물방울, 그 다음에 구름, 안개 이런 것들이 다 은결에 해당된다. 자, 5번은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돼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으로 포화수 상태가 되는 온도이다.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포화가 됐을 때의 온도를 말한다. 자, 오른쪽에 1, 2, 3, 4,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기온이었어요. 기온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그죠? 그리고 이슬점을 변화시키는 요인은 실제 수증기량이었어요. 두 가지가 되게 혼동돼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거는 온도, 기온이고요. 이슬점을 결정하는 거는 실제 수증기량이다.
자, 1번은요.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1kg당 그래서 몇 g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온도에 따라서 표시한 게 이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했었고요. 5. 2번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한다 그랬죠. X.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이슬점이 높으면 이슬점이랑 또 이제 포화 수증기량은 상관이 없죠, 그죠? 실제 수증기량과 어쨌건 포화 수증기량은 상관이 없어요. 증가한다는 틀렸고 3번 네, 아니고요. 4번 기온이 높을수록 이슬점도 높아진다고 했는데 기온이랑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틀렸고 실제 수증기량이 높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5번은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낮다 그랬는데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이슬점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X. 자, 6번은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고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5. 그래서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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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되겠고요. 이번에 기온은 현재 비공기는 기온이 X축을 보시면 30도씨가 되겠고요. B의 실제 수증기량은 20g이에요. 왼쪽 Y축을 보시면 되겠고요. 포화 수증기량은 다시 위쪽으로 끌어올려가지고 27.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슬점은 이제 B가 왼쪽으로 했을 때 A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25도씨. 3번에 1번은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건요. Y축이 가장 작은 D가 되겠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는 B가 되겠죠. 포화 수증, 그러니까 수직으로 위쪽으로 올렸을 때니까. 그리고 3번에 포화 상태의 공기는 A만 포화 수증기량 위에 있죠. A가 되겠고요. 불포화 상태는 나머지 B, C, D가 되겠고요. 이슬점이 가장 낮은 거는 이제 왼쪽으로 당겨서 만났을 때 곡선과 만났을 때 온도인데 기본적으로 실제 수증기량을 보시면 된다고 했죠. 실제 수증기량이 D가 가장 적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B잖아요. AB는 이슬점이 25도씨, C는 20도씨, D는 이제 10도씨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5번은 D가 되겠죠. 4번은요. 기온을 30도씨에서 25도씨로 낮춰요. 그리고 수증기를 27.1에서 20만큼을 뺀 7.1만큼을 공급해야겠죠. 기업은 25, 그 다음에 니은은 7.1 온도를 낮추거나 수증기를 공급하거나. 5번은요 15도씨로 낮췄어요. 지금 30도씨인데 15도씨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현재 30도씨에서 20g 있죠. 근데 15도씨에서 담을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은 10.6이야. 그러니까 20에서 10.6을 뺀 만큼이 물방울로 옮겨진다고요. 20 빼기 10.6에서 9.4. 64페이지 연습 문제 잠깐 보고 이제 쉴게요. 1, 2, 3번 한번 볼게요. 자, 유형 1, 2, 3인데 유형 1번은요.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 구하기 돼 있어요. 실제 수증기량은요. 1번을 찾으시면 돼요. 그죠? 왼쪽으로 딱 당겨서 Y축이 닿는 부분.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은 방금 했었지만 이제 위로 쭉 올려가지고요. 포화 수증기량을 만나는 지점에서의 Y축 값을 찾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유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이슬점 구하기. 이슬점은 왼쪽으로 당긴 다음에 곡선과 만났을 때 온도를 찾는 거죠. 유제 1, 2번만 일단 해보세요. 자, A는요. 실제 수증기량은 A는 이제 10.6이 되겠죠. B는 이제 5.4를 찾으시면 되고 C도 5.4가 되겠네요. 포화 수증기량의 자체가 그 정의 자체가 어떤 온도에서의 그 지점에서의 공기가 최대한 포화시킬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잖아요. 어떤 온도에서 그러니까 위쪽으로 쭉 올려야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올려서 포화 수증기량을 만났을 때의 수증기량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으니까 10.6. B 같은 경우는요 조금 올려서 위로 올리면 7.6이 되겠죠. C 같은 경우는 위로 쭉 올려서 포화 수증기량을 만났을 때 14.7 되겠죠. 있을 점은요 A 같은 경우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으니까 그냥 20인 거야. 20도씨. B는요 왼쪽으로 옮겨가지고 10도씨에서 만났죠. 10도씨. C도 이제 B랑 같이 아까 전에 뭐 개념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있을 점을 결정하면 실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C가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있을 점도 같다. 10도씨 이렇게 되겠고요. 3번 응결량 구하기까지만 하고 실 거예요. 자, 응결량 구하기는요 아까 전에 봤지만 가라는 불포화 공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온도씨까지 예를 들면 10도씨까지 낮췄대. 그럼 수평으로 한번 이동을 한다. 수평으로 쭉 이동을 해 10도씨까지.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려가지고 포화 수증기량에 딱 만나는 그 곡선까지 차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유제 3번 풀어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kg의 공기 A라고 돼 있죠. A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는 7.6이죠. 그래서 기억은 7.6이 되겠고요. 얘를 5도씨까지 낮췄어요. 5도씨까지 쭉 낮췄더니 이제 일단은 왼쪽으로 수평 이동하신 다음에 그리고 5도씨에서의 그 포화 수증기량이 5.4죠. 그러니까 니은은 5.4가 되겠지. 그래서 7.6 빼기 5.4에서 디귿은 2.2가 되겠고요. 1kg의 공기 B를 5도씨까지 낮춰요. B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6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10.6. 그 다음에 5도씨까지 왼쪽으로 쭉 이동해요. 수평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마찬가지로 5.4죠. 그러니까 10.6 빼기 5.4는 5.2가 되겠죠. 이렇게 10분 쉬었다가 이제 뒤에 상대수 또 나갈게요.